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의 포부와 패기로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하자. 청년이 봅니다. MZ세대가 말합니다. 요즘 정치. 2030 청년 정치인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권지웅입니다. 네. 용산에서 청년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이 참사를 두고 책임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이기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지웅. 저는 지금 대통령의 사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데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이 어떤 참사에 대한 슬픔은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 사안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사과를 하고 계신가라고 했을 때 저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과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은 마음으로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장도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으로 책임진다고도 했고요. 네, 근데 이 같은 사안이 벌어졌는데 그와 관련된 책임자가 아무런 인사조치도 없이 지나간다고 하면 아마 많은 공직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사안이 벌어져도 그냥 마음으로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진짜 불철주야 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저렇게 대응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같은 기강을 잡는 게 대통령의 사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사과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종교 추모 현장에 가셔서 어쨌든 사과의 의미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로서 또 내각의 수반으로서 행정 수반으로서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것을 원인 규명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지난 6월에 지도부 생활할 때 대통령하고 오찬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실 집무실에 The buck stops here이라는 트루먼 대통령 미국에 네. 하셨던 문구를 명패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늘 책임지려고 하신다고 그때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참사에 대통령께서 책임을 내각 총괄로서 내각 수반으로서의 어떤 국민께 아픔을 좀 보다듬고 이런 모습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만 방금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금 단독 기사를 하나 봤더니 언론에서 지금 국회 운영위가 국감 받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그런데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수첩에 네.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적었다라는 기사가 지금 방금 나왔더라고요. 예. 진위를 좀 봐야겠지만 이 웃기고 있네라는 단어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좀 해명을 들어봐야겠지만 참모들이 지금 다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지금 국민의 대표들한테 질타를 듣는 자리에서 옆에서 이런 메모가 나왔어요. 제가 만약 유가족이라면 정말 이성을 잃을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정신들 못 차리는지 참모들이 좀 답답하고요. 대통령께서 공직기관 좀 바로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가 잡혔어요. 이거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좀 논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옆에 있다가 황급히 지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트루먼 명패에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온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The buck stop here. 그런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국민들은, 어른들은 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없다는 등, 주체증이 없다는 등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이 사안이 처리되고는 있나, 국민들 가슴이 더 답답해요. 국민들이 봤을 땐 경찰도 정부고 행안부도 정부고 대통령실도 정부입니다. 물론 이 참사가 경찰의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으로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잘못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다 대고 무슨 행안부 장관은 사전 예방 업무 지휘권이 없어서 경찰국에 엄밀히 말하면 지휘에 대한 사전
사전에 대한 이런 통솔권이 없다라고 국민들께 말해봐야 국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납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럼요. 책임 있는 자가 당연히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께 도리라고 생각하고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영태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무언가를 철저하게 반성한다고 하는 것이 달리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맞아요. 정치가 할 수 있는 네. 것도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인사적 조치라고 하는 게 네. 사람 바꾼다고 그 문제 안 일어나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 그거라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면에서 물론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정말로 수습을 위해서 아직까지 사표를 받진 않겠다. 그 사람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사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이 사고를 수습한 다음에 사표를 수리하겠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딱 그랬지 않습니까? 총리가 바로 그날 내 책임이다라고 사표를 제출하자 김영삼 대통령이 고민을 하다가 4일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2달 있다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민 장관은 아까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면피성 발언을 아주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튿날 뭐 이렇게 말했죠. 경찰과 소방의 인력이 충원되었어도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 같지 않다. 망언이죠. 망언이죠. 말을 한다던가. 그리고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처벌할 대상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맥락은 시스템의 부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의 문제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모이게 했던 무언가의 문제였거나 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암시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겠지만 저는 이상민 장관의 경질이라든 이런 거대한 민심을 대통령께서 거스를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경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생각됩니다. 책임지는 자리, 책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잘못한 사람들 사법 처리하고 감옥 보내고 잘못한 사람들 자기 무능한 사람들 역할 못한 사람들 옷 벗기고 국민들한테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제도 개선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과를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텐데 국민들이 지금 그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참사 다시 그 아이들을 살려내라고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제대로 안 되고 책임도 안 지고 그다음에 정치권에 와서는 지금 공방이 되고 있잖아요. 정치권은 뭐라도 좀 국민들한테 뭐라도 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치권 와가지고 정쟁으로 지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참사랑 좀 다르게 분명히 참사 시점으로 4시간 전부터 구체적인 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11건에 해당한. 근데 그게 다 출동하기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태원 바로 그곳이었고 11건이라고 경찰이 발표했지만 100건도 넘어요. 압사라는 단어가 나온 것만 11건인데 네. 압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활에서 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게다가 파출소랑도 뭐 몇 분 거리도 되지 않는 곳이고 서울 한복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정말로 구하지 않아서 죽은 참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경찰이 작동되지 않게 만들었던 그것을 그렇게 방기했던 책임자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여야의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받네 안 해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정치 혐오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뭐 이것을 뭐 민주당을 비판하려고 그것도 뭐 과거의 사례를 꺼내는 것이 뭐 물타기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 그 지난번에 민주당도 비판하고 제 국민의힘도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그 서해 피격 저희 북한에 저희 공무원 피격당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우상호 의원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정권의 탓이냐 정권의 책임이냐라고 말씀하셔서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뭐 동일한 사건이 아니지만 상황이 좀 달라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여당은 또 국정조사는 여기서 지금 선조사를 먼저 선수사를 하고 후 국정조사를 좀 고민해보자 이런 뉘앙스로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양 당이 모두가 지금 다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수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당연히 가려내야 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왜 경찰 수뇌부가 그런 판단을 했는지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이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하는 그 임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좀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가기 위한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방송하면서 김용태 전 최고처럼 국민의힘 인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 직접 듣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것에서 형사처벌할 사람이 누군가만이 아닙니다. 네. 도대체 왜 국가가 이렇게 작동되었는가?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적절히 작동되었는가를 묻고 싶은 건데 작동하지 않았는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사 관련한 것들, 그러니까 형사적인 어떤 위법 사항을 다루는 것은 저는 경찰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진하면 검찰까지 가야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국가 작용이 정치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그것이 적절했는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과거의 국정조사가 되게 엉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용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가 경찰의 수사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정조사가 열리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풍백화점 참사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는 국정조사와 수사가 병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좀 따져봐야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소방청에서 이태원 참사 직전에 신고가 왔어요. 숨 막힌다는 신고가 왔는데 녹취를 보니까 숨 막힌다 신고에 생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부하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네. 국회의원이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상권 분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행정부의 잘못된 것을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견제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풍산계 관련해서 지금 풍산계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참 좀스러운 거죠. 문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셨을 거라 보고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 좀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문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못하신 거다. 그리고 이거는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완전 반대로 보는데 네. 이것은 이제 현 정부가 전 정부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기록물, 그러니까 현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로 법적으로는 분류되어서 네. 기록관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정부 재산입니다. 근데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퇴임하는 대통령이 키워달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 그에 맞게 법을 바꿔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을. 근데 6월 17일 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받은 다음에 통상적이라면 아마 9월 말쯤에 국무회의에 올라와서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기록물이긴 하지만 이 풍산개가 내가 키워도 되는 상태가 되었으니 아마 키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1월 초가 되도록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면 공식적인 메시지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한 거고 약속을 어기신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전 정부와의 갈등이 되게 크고 그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실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글쎄요, 집행하면 됐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저는 문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스럽다고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에 대해서 사전 예방 업무 지휘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전 결이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내용들 그 동물이니까 대통령 기록물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결국 문 전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욕을 하셨어야 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국회에서도 뭐 시행령을 개정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저는 민주당도 방치했다고 보고요. 문 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피해가실 수 없다. 조금만 이야기 드리면 이건 법으로 할 게 그러니까 아니라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거였는데 하지 않은 거죠. 윤석열 정부가.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짧게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권지웅. 네, 기소되었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혐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 물증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제 선에서는. 그래서 재판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를 저도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검찰은 지금 이거 사건 정치 사건과 별도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국민들께 한 점 의혹이 없이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야 되는데 그래야 국민들이 이제 가슴에 묻고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김용태, 권지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